네, 11월 지스타가 열렸는데, 지스타가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다 모여서 게임을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혼자 하는 것보다 좀 친구들이랑 하는 걸 좋아하는 아, 편이에요. 참석을 그때 하신 건가요? 아, 사실 참석은 안 해요. 주변 지인 중에 This is Game이라는 게임 커뮤니티의 기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직접 듣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지스타 통해서 좀 관심이 가는 게임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회사라던가? 네, 일단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회사 자체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들었던 슈퍼셀이나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되게 관심 있게 보기는 봤었는데,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메인을 차지했던 게 아무래도 펄 어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투자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특징적인 게 펄어비스가 4개의 게임을 내놨는데, 거기서 모바일 게임은 내놓지 않고 PC 게임만 내놨다는 게 저는 조금 신비롭기도 하고, 얘네들이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게임 산업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바일로 이 라이센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흔치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한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거를 모바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해 먹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모바일 시장에서 모두의 마블이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의 마블을 PC 게임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머너즈 워가 성공을 했는데 PC 게임으로 내놓을 수 없듯이, PC 게임으로 성공을 해야 라이선스가 확보가 된다는 게 현재 게임 산업에 비춰지고 있는 어떤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는 펄 어비스가 PC 게임만 4개를 내놓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인상이 깊었고, 현재 PC 게임의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한 거대 게임사가 제가 생각하기엔 넷마블이 조금 취약을 한 것 같고, 넷마블이 그러한 점에서 자잘한 모바일 게임의 성공은 많은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을 봤더니 갖고 있는 보유한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이 제일 고민 중인 게 넥슨을 인수해서 이 PC 라이센스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협업으로 디즈니의 라이센스를 확보를 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든다든지. 근데 이런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매출이 100% 먹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제공한 IP 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일부의 수익을 안겨주다 보니까 넷마블의 직접적인 100% 수익을 다 못 안겨가는 반면에 NC소프트 같이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시 게임으로 내놓음으로써 그 매출을 온전히 다 먹을 수 있는 회사가 오히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이 게임 산업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생태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PC 게임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모바일로 출시되는 그 IP의 형태가 뭔가 자연적으로 수요자에 의해서 생겨난 생태계인가요? 아니면은 그 업계 자체가 모바일은 IP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어떤 그라운드 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이 산업이 반으로 쪼개지는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게임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모바일로 성공한 게임들이 PC로 넘어가거나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일단 없는 것 같고, PC로 성공한 게임들이 모바일로 넘어가서 라이센스로서 활용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성공한 게임이 한 번 더 라이센스화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게 플랫폼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증강현실이나 뭐 AR, VR이라고 불리는 이런 뭐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으로 넘어갔을 때 모바일로 한번 느꼈던 우리의 향수를 그런 새로운 플랫폼에서 느끼고 싶다라고 할 때 라이센스화 돼서 게임 산업에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엔드 컨텐츠 입장에서 모바일에서 라이센스화된 게임들이 아직은 수익성을 못 내는 라이센스가 되는 것 같아요. 게임 산업을 투자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니까 의견으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게임 회사에 고유의 IP가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될 테고, 두 번째는 중국에 있는 파노 문제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게임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취미가 어떻게 바뀌어서 얼마나 이 게임이라는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테고,
되고, 그리고 같이 산업이 될수록 결국 내 실생활의 포션이 높아지면서 매출액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게임에 결제하는 금액이 안 아까워지는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쭉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라던가 이제 생활 패턴들이 많이 바뀔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차랑 게임 산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저는 연관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핸들을 놓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즉 손으로 뭔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건데, 제 생각에는 차를 타게 되면 잠을 자거나 영상을 보거나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같은 디지털 컨텐츠가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하루 24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밖에 못했을 때는 이 결제가 조금 돈이 아까운 시장이었는데, 내가 자는 시간 대신 게임을 한다라는 사람이 됐을 때는 평소에 1시간보다 3시간 정도의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넓혀짐으로써 게임 결제에 대한 돈이 안 아까워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즐기고 있는 취미 생활이 얼마나 고부가 가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결제 시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게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중국 매출이 아무래도 인구수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파노에 이 디지털 컨텐츠나 서비스를 자국 내에 오픈할지 말지를 이제 중국의 파노를 연다 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열리는 것을 지금은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게임이 발맞춰서 거기에 등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게임 산업 안에서 특정 종목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투자에 눈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